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오늘로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9일째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김성태 원내대표는 2번이나 병원에 실려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호흡 곤란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도 끝끝내 수액은 거부하고 다시 농성장으로 복귀하기를 반복 중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민주주의가 민의와 민심, 여론에 기반하여 정책의 향배, 그리고 우리나라의 갈 길을 정하는 그런 제도인 만큼 이 제도를 특정 세력이, 특정인이 기계적인 조작을 동원해서 여론을 부풀리고 특정한 자신들의 사고,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민심으로 포장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비틀고 방향을 결정하려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해보자 라는 것이 이번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동안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서로 떠넘기고 그리고 증거인멸할 기회와 시간을 벌어주는 듯한 모습, 그리고 필요할 때, 그리고 여론의 압박, 언론이 먼저 보도하면 그제서야 몇몇 개씩 혐의 사실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마지못해 발표하는 듯한 모습은 왜 특검이 필요한가를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드루킹 김동완의 1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황당한 모습은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매크로 기법이 활용된 댓글 조작 사건의 매크로가 무엇인지를 재판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 증거조차도 제대로 신청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특검밖에는 진실규명에 다가설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3당이 무려 함께 발의한 특검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원내대표를 향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댓글창에서의 조롱뿐만이 아니라 공당의 정치인이, 여당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조롱을 일삼고 있는 그런 부도덕한, 있을 수 없는 몰상식의 현장까지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하다하다 청와대도 그리고 김경수 당사자도 특검 아니라 더한 것도 받겠다. 또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밀리자 특검이라는 그런 명칭만 유지한 채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몇 단계의 비토권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 20여 개를 특검법과 맞바꾸자는 이런 황당무계한 막장 제안을 거듭하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와 이 지난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누구까지 개입된 일인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 일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망각에 기대고 그리고 다른 이슈들의 묻히기를 기다리는 세력들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면서 여러분들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는 한 자유한국당은 이 실체가 어디인지 드러나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12일 열리고 장소는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진정한 대화의 목적과 결과, 그리고 평화의 방식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가 도래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 회담은 이제는 CVID를 넘어 PVID,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완전 무결한 그런 핵폐기를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핵 검증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압제와 그리고 핵을 개발하느라고 온통 송두리째 빼앗겼던 자유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3명의 미국 시민권자, 억류되었던 시민권자를 석방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유화적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의 참상,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납북자들의 송환 문제를 북한을 향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야기를 북한에 꺼냈다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도발한 그 무수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북한은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온통 묻혀지고 이런 것들을 꺼내지 않아서 심기를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선에서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북핵 폐기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향해 자행해온 모든 도발 행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와 전쟁 포로, 그리고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생사, 그리고 귀환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핵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 그리고 모든 도발 행위의 중단, 그리고 진정한 북한의 주민들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는 그런 상태의 평화를 원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평화를 위한 진정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봉합이 아닌 지금까지 미국이 천명하고 있는 PVID 선에서의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올리는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5월 10일, 작년 5월 10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 1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국민 여러분들께 제일 와닿는 것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째 어떠한 자화자찬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 11.6%에 이릅니다. 청년 실업률 역시 역대 최악입니다. 월 평균 20만, 30만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 3월 연속으로 10만 명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46만 개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업 정책들까지 겹치면서 대기업들마저도 이제는 경제에 빨간등이 켜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반짝 기대를 가졌던 최저임금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근로자들도 이 최저임금의 인상 역풍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 일자리도 역시 급격히 사라지는 중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일자리부터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어려운 분들부터라는 그런 경제학의 경구가 다시금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개혁과 자유시장 확대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이 이런 추세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마저도 다시금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세계가 호재다, 쾌재를 부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경제 상황에 여전히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서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지지가 두터웠던 정권의 출발이니만큼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가장 약자, 노동시장의 문턱조차 넘어보지 못한 청년층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실정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의 분노를 다시금 자신들의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때만 넘겨보자는 시도들이 보이는 것 같아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청년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세계의 젊은이들 눈앞에 펼쳐진 그런 청사진 푸르른 미래와 다른 길을 걷게 한 그 책임은 제쳐두고 이제는 이들의 분노와 절망마저도 자신들의 정치를 위한 군부를 떼는 그런 장작개비로 활용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이들이 쳐놓은 각종 이벤트와 이 이벤트 뒤에 가려진 그 실체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이 미몽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만의 방식, 그 일변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제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들이 계승한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지금과 무엇이 달랐는지 한번 그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망치고 그 어떤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도 그 고공비행한다는 지지율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절 재봉틀로 그리고 열사의 땅에서 굴삭기로 트럭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2018년 오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투표 용지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 1년을 살펴보시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우리 옳은소리 브리핑룸을 지켜보시는 분들께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실체는 이제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처음에 사건 발생 초기에 도용 아이디 수가 614개라고 밝혀졌던 것이 이제는 2290개라고 드러났습니다. 무려 3.5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이 활동한 시기도 2016년 10월 탄핵 정국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7개월에 이미 밝혀진 개월만 17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들이 조작한 기사는 8개라고 발표되었지만 살펴보니 2016년 10월 탄핵 정국부터 이듬해 4월까지만 1만 9천여 건,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 이때까지 7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작된 댓글도 1월 17일 하루에만 50개, 그리고 2만 3천여 회에 달하는 조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돈거래, 보좌관과 500만 원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뭉치 후원금 2,700만 원에 달하는 모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된 정황도 더불어 밝혀졌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이 내용이 발표되자, 언론에 의해서 발표가 되자 확인해 보겠다라고 애둘러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수주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것에 대한 대책 논의까지 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드루킹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거짓말, 그리고 본인은 일방적으로 드루킹의 대화를 마치 수신만 한 것처럼 했던 거짓말, 사실은 자기가 기사 링크까지 보냈던 사실이 밝혀졌었죠. 그리고 2,700만 원 뭉치 후원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수주 전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그 거짓말.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이 거듭되는 거짓말,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특검법으로 반드시 우리는 밝혀내야 합니다. 댓글 조작이라는 민주주의의 적, 민주사회의 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특검 관철을 위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라는 공간에서 폭행까지 당하고 2번이나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금 노상 농성장으로 돌아온 김성태 원내대표, 아마 단식의 고통보다 조롱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무관심의 아픔이 더 클 것입니다. 이 단식 농성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브리핑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